오늘 이제 수원. 오늘 이제 바로 새롭게 수원 시작합니다. 알았죠? 수원이라는 과목부터는 이제 근데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종천고를 예를 자주 들기는 하는데 종천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야.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워집니다. 물론 1학년 때도 이미 어려웠다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2학년 때 가봤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울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매해마다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2학년부터는 시험이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시험에 내시는 재료가 모의고사들을 일부 낸단 말이야. 근데 수능 범위인 거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시다 보니 모의고사 문제의 비중을 좀 늘리셔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총고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종총고인데 1학년 때까지 1등급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 막 80점 후반 막 이랬던 학교인데 2학년으로 가자마자 갑자기 1등급 커트라인이 66점, 65점, 67점으로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게 종총고였거든. 올해 2학년이 그랬고 작년 2학년이 그랬어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지진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다 떨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진짜 시험을 어렵게 내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런 목적도 있겠죠. 쉽게 아니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 과목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능 과목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겠지. 뭐 어쨌든 그런 식이다 보니 너희들이 그냥 시험이 어렵게 내든 안 내든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요번 수원은 지금부터 당장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3월 돼서 개학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수원을 반복을 하겠지. 이번 방학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쭉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난이도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그때 대해서 또 기본적인 공식이나 기본적인 문제들 질문하고 있으면 진짜 환장을 합니다. 특히 삼각함수 같이 그냥 이 단원, 이 한 과목을 끝내기 위해서 한 단원을 끝내기 위해서만 배우는 그런 삼각함수와 같은 단원들은 차라리 괜찮아. 오케이? 근데 예를 들자면은 구열이라던가 예를 들자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는 다른 단원들에서 연결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걔네들은 진짜 기억을 오래 하고 있어야 돼. 물론 상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요번 방학 때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 동안 배우는 수원을 제대로 원큐에 한 방에 좀 제대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자, 우리 교재는요. 우리 저기 겨울방학 때 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만렙 PM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너희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만렙 P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플 시너지를 비교해보면 마플 시너지랑 내신이 사실은 난이도가 진짜 비슷하다라는 거 너네들 이제는 알고 있나? 학교 시험 기준으로 일반적인 학교 시험 기준으로 마플 시너지가 학교 시험이랑 가장 유사한 난이도야. 전체적인 문제의 비율을 보면 아주 쉬운 베이직 문제부터 해서 아주 어려운 이제 뭐 행일 문제나 아니면 터프 문제들까지 그 비율이 내신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좀 내가 마플 시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말레피엠이라는 교재는 마플 시너지에서 터프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행위는 당연히 없고 베이직의 문제 비중도 좀 적은 편이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베이직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노말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래도 노말도 마플보다 절대적인 양은 적어. 알았음? 그래서 약간 마플의 축소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완전 기본 교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배울 때 베이직부터 해서 노말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다 보니까 말레 PM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세요. 교과서보다 어려울 겁니다. 알았죠? 내가 개념서 뭐 예를 들어 수학의 정석이라든가 뭐 아니면 개념원리 같은 아니면은 그거에 걸맞는 RPM이나 라이트쌤 같은 교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배울 때는 당장 좀 이지한 편이라 쉬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부분들의 개념, 내가 가르쳐 주는 개념들이
처음 배운다고 해도 아주 기본만, 진짜 말 그대로 센 기초 개념만 가지고, 기본 공식만 가지고 수업을 끝내지는 않거든.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어려운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방학 때도. 처음 배우는 지금 너희들도. 근데 그거를 연습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RPM이나 개념물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교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걔네들은 거의 항상 나는 그래서 언제 사용을 하고 마냐면은 중2, 중3 때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 중2, 중3 때 뭐 예를 들어 수학 상하라던가 수학 1, 2를 뭐 미리 선행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 대상으로만 하는 교재라서 나는 잘 안 씀. 너희들 대상으로는. 그리고 개념서라는 것도 그렇지. 그 예를 들어 개념원리 같은 것도 보면은 개념원리는 일단 개념서 문제량이 절대적으로 엄청 적은데 개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노말 터프 정도의 수준이 없지는 않아. 근데 그 문제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네들의 체감은 야 10번까지는 할 만한데 11번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져. 이 무언 개소리야. 그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한 유형을 연습을 하려고 해도 그 유형을 충분하게 연습을 못해. 대표 문제를 풀고 그 밑에 새끼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풀면서 다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서가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개념서는 사실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뭐 그런 이유로 말레PM을 선정하게 됐으니 말레PM 수학 1 다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월토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교재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교재 내가 뽑아는 줬는데 요거는 일단은만 하고 말 거고 답지는 너희들이 교재를 구매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채점해 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사면은 내일 사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 그래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구매를 해도 금요일 날 받을까 말까야. 그럼 또 교재가 어제 와서 숙제 못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서점을 가세요. 알았죠?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서점 가서 꼭 구매를 하세요. 알았어? 자, 어쨌든 간다. 오늘은 이제 첫날 첫 시간이다 보니까 거의 개념 설명 막 하다가 끝날 겁니다. 오늘의 클리닉은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수업 때 배운 거 이제 풀다가 가는 게 오늘의 클리닉. 자, 갈게요. 자, 지수라는 단원이 이제 제일 첫 단원이고 오늘 지수라는 단원을 완벽하게 끝을 못 낼 것 같은데 지수라는 단어는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와 동일한 거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배웠던 공식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올 거야.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말 그대로 조금 확장만 시키는 것 뿐이야.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지수, 예를 들어서 2의 몇 승이라고 할 때 그 요놈의 이름이 지수잖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 뭐 1, 2, 3, 4, 5, 6 맞죠? 1승, 2승, 3승, 4승.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지수의 범위는 뭐밖에 없다.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의 범위로. 점점 지수라는 녀석을 뭐 하러 갈 거야? 범위를 넓히러 갈 거야. 그래서 이번 단원의 풀네임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아니라 지수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집들은 지수의 확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예.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공식 그대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고민을 했어. 클리닉을 앞에 중학교 지수 법칙을 다시 가지고 와서 좀 문제를 풀게 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그냥 수업을 바로 할까 고민을 좀 해서 그래서 내가 뭐 오늘은 클리닉 없어 라고 얘기를 원래는 할까 말까를 좀 했었거든. 수업만 오면 돼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너희들 처음 배우는 날이다 보니까 첫날부터 클리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풀면서 질문하면서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일부러 그냥 뭘 또 끄덕끄덕하고 오늘 클리닉 안 하고 집에 가는 그저 좋다고 하고 있었지 끄덕끄덕하고 있었지 이 새끼야. 시험을 보는 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다잉.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제 클리닉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먼저 한 걸로 오늘 급하게 좀 바꾼 거예요. 아무튼 알겠죠? 자, 간다. 그래서 지수를 확장시켜 가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수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잠깐 그 준비물을 좀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제곱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제곱근. 제곱근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일단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은 제곱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돼요. x를 제곱하면 a가 됩니다. 그때 그걸 만족하는 이 x라는 녀석을 a의 제곱근이라고 배운다고 중학교 때 했었을 거예요.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수 x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라 부른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뿔마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배웠겠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요게 이제 제곱근의 정의야. 그러면 이제 요거랑 비슷한 명칭으로 또 하나 세제곱근을 배우러 가는데 이거는 배운 사람들도 있고 안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배웠다 생각하고 갈게. 세제곱근은 결국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라는 거지. 그 X를 A의 세제곱근이에요 라고 배우게 돼요. 세제곱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등등등등등등 이라고 하면서 이제 뭘 배운다? n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이제 배워보면 역시 x를 몇 승 했을 때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수가 존재한다면 그 수 x를 뭐라고 부른다? a의 거듭 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럼 일단 대충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몇 개씩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저 제곱근이라는 명칭에서 어떤 단어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냐면은 바로 근입니다. 근이라는 단어 언제 배웠어? 뭐 배울 때 배웠어? 우준아.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잖아. 뭘 배울 때 배운 거야? 근의 공식을 도형에서 배우니? 어느 단어? 그러니까 앞에 뭐 무슨 단어? 알잖아. 근의 공식이 뭐예요? 근의 공식인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 아이, 아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2차 방정식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의 단어를 까먹었다고? 아씨. 그래서 그냥 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자, 내가 우준아, 내가 너한테 가끔 질문할 때 너 이제 표정을 보면 있잖아. 졸라 긴장해. 오케이? 긴장 좀 하지 마. 이게 내가 있잖아. 뭔가 공식을 물어보면은 너네 제대로 기억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질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응? 개념적인 질문 뭔가 단어로 또는 말로 풀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전에도 시연이랑 상민이한테도 내가 지랄 발광을 많이 했었잖아. 그지? 그거를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서 사전적인 정확한 단어가 정확한 뜻이 나한테 들려오기를 원하는 질문이겠어? 그걸 물어보면 내가 미친놈이야. 너희들이 얼버무려도 돼. 내가 대충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있잖아. 그냥 뭐랄까,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중구난방적인 생각들을 뱉어내주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나는. 너네가 있잖아. 영어를 그 회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연우야. 너 외국인을 만나면 너 영어, 왜 걔네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면은 얼버무릴 수는 있을 것 같지. 걔가 말하는 거를 막 급하게 다다다닥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뭔가 길 물어보는 정도는 질문이 뭔지는 이해는 하겠지. Where is bus stop? 하면 알아듣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영어 회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너네 뭐 뉴스든 뭐 어디 유튜브든 어디서 뭐라고 들어봤어? 완벽한 문장을 내뱉으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말을 못하거든. 근데 있잖아. 외국인들은 걔네 입장에서 너네가 외국인이지. 그지? 외국인이 자기들 기준으로 이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어. 그지 않아? 그 사람은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길을 물어본다면은 물어보는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너희가 굉장하게 네이티브 같이 모든 영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서 길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겠어? 아니, 그 사람의 목적은 그냥 길 안내.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뭐 단어 몇 개만 따다다다 붙여도 걔네는 알아서 땡큐 하고 갑니다. 왜? 걔네들은 모국어잖아. 그러니까 어때? 너희들이 단어만 내뱉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
반대로 너희가 외국인을 만나서 그 사람은 이 한국어로 얼버무려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하고 이때 말을 해봐. 너희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다 알아들어. 발음이 아무리 어눌해도 다 알아들어. 왜? 너네는 한국어가 모국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어만 얼버무리고 막 이상한 단어를 쓰고 막 반말을 찌끄려도 우린 다 알아듣습니다. 자,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 볼까?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완벽한 그 수학 언어를, 수학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 질문이겠냐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를 그냥 내뱉어 주기만 하면 나는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희들의 기준에서는 너희들이랑 비교하자면 나는 수학은 거의 나한테는 모국어 같은 과목이잖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냥 완벽하게 대답을 하려고 우준이 너가 이제 유독 좀 그래서 하는 얘기다. 시연이 상현이한테 물어보면 너보다 조금 나았던 게 틀려도 얼버무려서 대답이라도 해. 연우가 이제 좀 맞는 답변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면 그것 때문에 너가 틀릴까 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얼버무려서라도 대답을 해주면 난 그걸 맞다 틀렸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알았어? 네가 말한 대로 방금 내가 근이란 단어 어느 단어에서 들어봤어라고 한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질문이 아니잖아.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단원 방정식이라는 다항식이라는 단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5번째 서단원 뭐 2차 방정식에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데 쓰인 게 근의 공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도만 대충이라도 얼버무려 주면은 맞아 그게 단원 이름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할 때 그런 한글로 대답하는 질문을 했을 때 긴장 좀 하지 마. 그냥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그 스펙트럼처럼 쫙 흘러가는 그놈들을 나한테 내뱉어만 주면 그걸 정리를 해줄게. 그게 내 질문의 목적이다. 항상. 알아서 공식을 물어보는 거면 정확한 걸 물어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알았냐? 자, 연우도 알겠죠? 가끔씩 연우도 잘 대답하는데 너는 그래도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그 횟수가 훨씬 많기는 해. 근데 가끔씩 보면은 너는 완벽하게 대답하거나 모르겠어요. 딱 둘 중 하나야. 약간 뭐 아니면 도 느낌일 때가 많거든. 뭐가 많기는 한데 도일 때가 가끔 있음. 모연우라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어쨌든 알았죠? 그래서 몰라도 괜찮음. 얼버무려서도 대답하면 나랑 이제 같이 맞춰가는 식으로 그 생각을 정리시켜 주려고 내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다. 둘 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가자. 다시 한번 저 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어봤다? 방정식에서.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을 우리는 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근도 세제곱근도 결국은 근이야.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x야. 그럼 방정식이 어디서 찾아보자. 이게 바로 방정식이지. 지금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이항을 시켜주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름을 바꿔서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x 3승 마이너스 a 2차항도 없고 1차항도 없지만 어쨌든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러면 n제곱근은 몇 차 방정식의 근이겠어? n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알았음? 자, 그때 너희들이 이제 이 방정식을 바라보는 게 꼭 이항을 해서만 푸는 게 아니잖아. 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노란색 방정식인 거거든. 알았냐? 그래서 지금 이 n제곱근을 구해봐야지 몇 개니? 어떤 값이니? 어떻게 등장하니? 존재하니? 등등등의 질문에 나오면은 전부 다 너희들 머릿속에는 일단 이게 있어야 돼. 실제 문제에서의 질문은 빨간색일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노란색과 그리고 파란색 함수에 대한 관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샥 그려놓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어쨌든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상수함수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러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n이라는 값이 짝수냐 n이라는 값이 홀수냐에 따라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이 달라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승, 5승, 7승과 같은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깁니다. 2승만 이런 게 아니라 2승, 4승, 6승, 8승 같이 x의 6승, x의 8승 같이 x의 짝수수 거듭제곱꼴의 함수는 반드시 저 대치되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알았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너희들은 뭘 그린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함수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또는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이렇게 되어봤더니 양수가 되어봤더니 y는 a는 이렇게 그려지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2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 n이 짝수고요. a가 양수인 상황에서 a의 n제곱근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개다? 2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 다음 하나 더. a가 만약에 뭐라면? 0이라면. 하나네. a가 음이라면. 안 만나네. 즉 없네.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네요. 요게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책에 보면은 거기 8페이지 제일 위에 유형 1번 거듭제곱근 하면서 거기 회색깔 있죠? 그 안에 네모박스 안에 표 보이죠? 표. 그 표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유형처럼 기억을 하면은 A에 이건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붙이자. n제곱근이라고 일단은 붙여볼게. 아 뭐야 n제곱근 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머릿속엔 일단 저 n제곱근 짝수제곱근인지 홀수제곱근인지 그걸 먼저 따져야 되고요. 홀수제곱근이라면 a가 양이든 a가 0이든 a가 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 빨간색으로 쓰자.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짝수면 예를 들어서 4제곱근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봤거나 6제곱근은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다면 그 앞에 a의 부호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양수면은 2개, 0이면은 1개, 음수면은 없을 거니까. 알았니?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너희들 표에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린 표와 그 표의 차이는 나는 개수만 썼고 걔네들은 값까지 써놓은 거. 그것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알았냐? 그때 이제 2개면은 뭐야? 너네가 배웠던 것처럼 뿔마 여기는 그냥 여기도 뿔마 여기는 그냥 여기는 0개니까 없다라고만 그냥 할게요. 알았냐? 알았냐? 자, 그럼 여기서 좀만 써보자. 여기서 이제 제곱근은 그냥 루트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n제곱근은 요렇게 씁니다. 루트라고 읽으면 안 돼. 알았지? 루트는 진짜 딱 제곱근만 루트라고 있고 요렇게 써주면은 3루트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대제곱근이라고 읽어줘야 돼. 알았습니까? 루트라는 거는 제곱근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라서. 알았음? 알았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n제곱근 A. 여기도 n제곱근 A인데 그게 0이고 얘도 n제곱근 A. 얘도 n제곱근 A인데 그게 0이라서 그냥 0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비워둘게요. 요렇게 이제 표가 채워져 있게 된 거야. 알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 내가 방정식을 풀지 않고 뭐로 풀었어? 방정식을 함수로 풀었을 때 개수가 2개다, 1개다, 0개다 또는 1개다, 1개다, 1개다가 나왔단 말이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맞지? 자, 함수는 어느 수의 범위이게? 함수는 항상 어느 범위에서만 다루게? 연우야? 실수에서만 다룹니다. 유리수 나오죠? 무리수도 나와요. 무리함수도 있고 심지어. 맞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함수의 범위에서라고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라고 하면은 이렇고 허수의 범위까지 가면은 달라진다. 근데 허수의 범위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수는 반드시 뭐로 간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맞나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 예를 들어 볼까? 자, 간다잉. 32의 5제곱근은 2이다. 참여해 것이에요. 고민해봐요. 자, 뭐부터 봐야 된다? 항상 보는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할까? 자, 거기 들어봐요. 제일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요소. 뭐부터? 항상 몇 제곱근인지를 나타내는 그 수부터 항상 먼저 판단하세요. 그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앞에 있는 A를 보냐 안 보냐가. 그래서 홀수면 A를 볼 필요도 없고 짝수면은 반드시 얘를 봐야 되니까 얘를 2번이라고 붙여놓을게. 그러고 나서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준아 참깨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True or false? 연우 씨. 거짓. 자, 왜요? 아, 왜 거짓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로 와요. 머리 찍어버릴게요. 우준아 참여 거짓이야. 방금 내가 거짓 네 맞아요라고 했는데 뭘 참이야. 그렇지. 자, 근데 참여라고 진짜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잘 봐요. 잘 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홀수 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이야. 홀짝 정도는 구분합시다. 자, 홀수 제곱근이죠. 그러면 앞에 3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러 갈 필요 있어 없어? 물론 이미 봤겠지만 볼 필요 있어 없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뭐 당연히 봤을 거니까. 그래서 홀수 제곱근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 한 개 다 참이야 것이야. 참이라고 많이들 보인다고. 근데 무슨 말이 없어. 얘들아. 실수인 것은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냥 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폴스야. 그럼 선생님. 이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준아.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2개야. 기본적으로 2개야. 3차 방정식은? 4차는? 5차는? 자. n제곱근은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몇 차 방정식인 거야? 결국 5차 방정식인 거야. 그는 몇 개? 5개인 거야. 근데 우리는 5제곱을 해서 32가 되는 수는 이 하나 알지. 그거는 실근인 거야. 그럼 나머지 4개는 허근으로 우리가 아직 못 구했고 앞으로도 못 구할 녀석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허근이 4개가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냐? 알았냐? 그래서 이뿐이다 false라고 보게 되는 거야. 알았음? 간다. 우준아, 참여 것이야. 참이 되는 거지. 왜?
4제곱근. 몇 제곱근? 4제곱근. 그 4라는 거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보고 오는 겁니다. 맞나요? 봤더니 어때? 양수네. 그리고 세 번째.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네. 그러면은 그 값이 뿔마이다. 두 개 다 일단 개수 맞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뿔마이를 4제곱하면 16이 되는 것까지 수치도 맞네. true.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가 얘들아, 거기 들어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참여 걸자. 거짓이 되는 거야. 왜요? 저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는 뿔만이겠지만 허수가 2개가 더 있을 수 있겠지. 그걸 우리는 찾지 못할 뿐 또는 찾지 않았을 뿐 더 있기는 하다. 알았죠? 그래서 true. 지금은 true. 이거는 false. 알았죠?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류의 문제가 옆에 몇 번이야? 8페이지 보면 1번 대표 문제 있죠. 마플이었다면 이거 가지고 한 유형을 만들어 놨을 거고 그 유형 안에 문제가 한 3개에서 4개, 5개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책을 뭐 부었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책에는 저거랑 관련된 문제가 한 개에서 2개 정도 있고 좀 바로 응용형으로 넘어가는 스타일. 요게 이제 마플과 차이가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냐고요? 우준아, 정해야 될 것 같다 너. 아무튼 알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았음? 자, 일단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요건 지우고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또 연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연습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도 하고 뭐 계산이라고도 하고 나는 성질이라고 볼게. 근데 이미 너네가 예전에 배웠던 거야. 언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건데 n제곱근, 거듭제곱근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 너네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뭐가 된다? 루트 ab가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다 알잖아. 똑같습니다. 얘가 대신에 n제곱근이면 얘가 n제곱근이 된다. 하나를 합칠 수 있다. 요거 하나. 물론 뜯을 때도 있고. 두 번째, 나눠봅시다.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면 뭐다? 합쳐버리면 된다. 오케이? 대신에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어떤 거? 선생님. 루트 a와 루트 b가 ab가 둘 다 음수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거 예외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계산, 지금 나는 성질이라 불렀죠. 요 녀석은 항상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예외들이 없도록 A, B를 모두 다 양수일 때 쓰세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양수를 줄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거든.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nm제곱근으로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곱의 법칙이래. 곱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mn을 바꿨다라고 치면 그 녀석은 다시 m제곱근 n제곱근 a가 되기도 해. 그래서 요들의 자리만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은 뭐 있냐? n제곱근 안에 a에 m승이 있어. 그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n에다가 p를 곱할 때 여기도 똑같이 p를 곱해서 np제곱근 a의 np승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뭐 하기도 한다? 역으로 넘어오면서 pp를 약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제곱근에 a의 6승이 있다면 약분을 해서 그냥 제곱근으로 가고 a의 3승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있지? 뭐 있지? 하나가 뭐지? 5개인데?
n제곱근 a의 m승은 그 m을 아예 바깥으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야. 이것도 계산을 잠깐은 연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요 연산 생각보다 많이 쓸까 안 쓸까? 내가 흰색을 뒀죠.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지수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이거 대신에 지수로 바꿔가지고 푸는 풀이가 훨씬 간편해지거든. 그래서 실제로 너네는 거듭제곱근으로 풀지 않고 지수로 바꿔서 지수 상태에서 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대신에 이걸 연습시킨 이유는 사실 딱 하나. 혹시나 학교 시험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거의 없다. 가끔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시키는 것뿐. 나중에는 훨씬 더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될 거야. 알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정도만 연습을 할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의 거듭제곱근 연산에서의 목적은 21번이 목적이에요. 자, 그걸 풀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18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18번. 21번은 함께 설명합시다. 18번 푸세요. 아이고. 있네? 아, 있네. (18번)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 간다. 첫 번째, 일단 4나 16 같은 거는 거듭제곱꼴로 고쳐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했네. 근데 세제곱근이다. 하나를 합치자. 그럼 안에 합칠 때 4 곱하기 4의 제곱 4의 3승으로 가주면 그때 얘네들을 약분할 수 있댔지. 3승과 4의 제곱근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여기서 조심할 거 루트 4가 아니다. 그냥 4다. 자, 뭐냐면 우리가 루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 있지. 얘는 사실 너네 때는 그냥 루트라고 배웠지만 우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2야. 원래 2가 숨어 있어. 근데 루트라는 녀석, 즉 그냥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2를 생략해도 좋다라고 배웠던 게 내가 배우던 시절. 그냥 생략해도 좋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생략했죠. 너희들은 그냥 아예 생략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냥 저렇게만 써왔던 거고. 그래서 약분을 해서 만약에 2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루트 4야. 근데 지금은 3이 사라지지 아예. 1만 남지. 그거는 루트까지 통째로 다 약분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만 남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땡이에요. 자, 2번으로 가보자. 얘도 좀 조금 복잡하곤 하고 해야 되나? 지저분하다 해야 되나? 자, 얘도 뭐 한다? 세제곱근 하나 합치자. 그때 너희 0.01이 뭐야? 10분의 1의 제곱이죠. 0.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저 녀석은 10분의 1의 제곱으로 가고 그리고 얘는 분모에 10이 있었으니까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은 몇 승? 3승이네. 그래서 너 한다. 10, 한 번 더 쓸까? 얘도 10분의 1의 전체 3승이니까 약분을 하고 나와서 남는 게 10분의 1, 즉 0.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근이 붙어있네. 그럼 2번도 땡.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번 요거 푼다고 생각해보자. 자, 처음에 세제곱근과 6승 2의 6승 뭐야? 거슬리네. 약분을 해.
그러면 다시 한번 뭐다? 루트 4야? 그냥 4야? 그냥 4입니다. 그래서 3이 통째로 다약분될 때는 여기까지 나는 확실하게 좀 그어주는 편이에요. 제곱근 기호도 사라졌다. 그래서 어쨌든 4 남았고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역수로 가도 좋고 알았음? 그럼 뭐야? 얘는 32. 32가 뭐야? 2의 5승이죠. 2의 5승? 아, 얘도 약분. 그럼 남은 게 뭐야? 2의 2승. 1이어야 되겠네. 3번도 땡. 이해됐니? 하나 더 가볼까?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먼저 해봐야 될까? 이렇게 해야겠다. 자, 아까 했던 얘기인데, 루트라는 거는 앞에 2랑 2가 숨어있다고 생각해서 2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러면 얘는 몇 제곱근? 합치입니다. 몇 제곱근? 4제곱근. 그리고 81은 3의 4승. 되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2, 3은 6. 64는 2의 6승. 그러면 이제 얘들이 약분, 약분. 남은 거는 3, 2, 6. 그래서 답은 4번일 거예요. 알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때? 편하냐, 불편하냐? 아무리 너네가 루트 때 배웠다고 해도 있잖아. 지수를 배워보면 압니다. 지수가 훨씬 간편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 만나면 무조건 지수를 바꿔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잘 물어보지는 않는 녀석. 알았지? 자, 어쨌든 거기서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은 A가 양수,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저 위에 노란 거, A, B는 양수, 저거 설명하는 거라서 딱히 볼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꼴이나 옆으로 쫙 늘어놓은 녀석을 간단히 고치시오 또는 계산하시오 등등등의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이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기본이냐면 있잖아. 무조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다 뜯어버려. 그때 뜯을 때 조심할 거 A지 이거. 뜯을 때 조심할 거 아까 여기서도 했었지만 없는 루트는 그냥 2제곱근이라고 2를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 뜯는다라는 거는 거꾸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n제곱근이 분모에도 분자에도 둘 다 n제곱근으로 붙어야 된다. 자, 간다. 그럼 첫 번째 녀석. 4제곱근에 2제곱근에 a인데 요거 암산해서 바로 8제곱근으로 한 마리 써도 되겠냐? 그래서 8제곱근 a 12제곱근 a 곱하기 얘도 2 생략 8제곱근 a 6제곱근 a 얘도 2 생략된 거 6제곱근 a 12제곱근 a 약분하면 전부 다 날아가서 답은 1. 알았음? 요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간단하죠? 알았죠? 그래서 분수꼴 같은 경우에 따로 뜯자 뭐 이 정도 연산하는 거. 알았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지수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오늘의 메인은 사실 얘예요. 아까 말했듯이 지수라는 놈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가야 돼. 자, 그럼 일단 자연수에서 추가돼서 정수로 가야 된다. 누가 추가돼야 돼? 영승과 영승 지수가 0인 것과 지수가 음수인 것 추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 A에 대해서 바로 영승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 이거 나중에 수원에서 배울 거야 하면서 영승이라는 편이 있으면 이거 1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자, 우준아 2의 2승의 의미가 뭐야? 2를 뭐 하란 얘기야? 2번 곱하세요. 2를 3승 하세요는 2를 자 2를 3번 곱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2를 한 번 곱하세요 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기준이 있어야 2를 곱하지. 그 기준이 바로 뭐야? 그렇지. 1이 있고 거기에다가 2를 한 번 곱하고 있는 거고 1이 있고 2를 2번 곱한 거고 1이 있고 2를 3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2의 0승은 2를 한 번 더 곱하지 마세요. 그럼 기준만 남아있겠지. 얼마? 1. 그게 항상 1이다. 밑이 A가 뭐든지 간에 0승은 무조건 1로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수를 확장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결론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지수는 이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지수는 이제 모든 실수를 다 가지게 돼. 막 루트 3승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막 등장할 거야. 알았죠? 막 2에다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승 이런 거 등장할 거예요. 알았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여태까지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이라고 배워왔던 녀석들이 사실은 실수 범위까지 가도 항상 손에 탄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공식이나 새로운 어떤 지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선 그게 성립함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로 좀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 바랍니다. 자, 왜 그 설명을 했냐면 내가 지금 A의 마이너스 1승은 도대체 뭘까?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요. 자,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승의 의미가 뭐냐면은 뭔지 몰라. 근데 1승을 곱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 지수가 음수가 뭔지 의미는 모르지만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설명 가능합니다.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더하면 몇 승? 1이 됐다. 얘들아, A에다가 뭘 곱해야 1 드냐? A의 역수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승의 의미야.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만약에 A에 마이너스 n승이라는 놈이 있다면 너희들은 두 가지로 계산이 가능해. A의 마이너스 1승을 n승 한 거기 때문에 A의 역수의 n승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A의 n승에 대한 마이너스 1승이라서 A의 n승을 역수로 했다고 해도 좋아. 어쨌든 같은 원리로 A의 마이너스 1은 뭐야? 역수니까 1. A의 n승분의 1 혹은 A의 역수 A분의 1의 전체 n승. 알았죠? 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어요? 저 마이너스 승은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네를 역수로 만드세요. 이 얘기야.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정수의 범위 넘어온 거야. 정수의 범위에서 지수 법칙 다시 한번 성립합니다 하면서 지수 법칙을 쫙 또 설명해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게? 유리수로 넘어갑니다. 유리수는 다른 말로 분수죠. 이런 지수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요 녀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잠깐만 보기 들어봐. 잘 봐. A의 n분의 1승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 아직은 몰라. 하지만 저런 녀석도 존재는 하고 저런 녀석에서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몇 승? 전체 n승을 해봐. 그럼 너네 2의 2승을 전체 3승하면 2의 몇 승? 5승이냐 6승이냐? 기가 막히게 거꾸로 가죠. 진짜 돌아버리겠네. 2의 2승에다가 2의 3승을 곱하면 뭐야? 이게 2의 5승이다, 이 새끼야. 얘가 2의 6승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뭐 된다? n분의 1 곱하기 n 승. 그래서 A의 1승이 되는 걸 아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노란 거 살짝 가리고 얘기해봐. 노란 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n제곱을 했더니 A가 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내가 가리고 있는 놈. 다시 한번 뭐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n승을 하면 A가 되는 수야. 그게 바로 뭐야? A의 n제곱분인 거야. 알았냐? 그게 바로 얘의 의미다. 즉 A의 n분의 1승 지수가 n분의 1 분수꼴이 나오면 있잖아. 그놈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n제곱근 A, n제곱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n분의 m승이라고 해서 분자도 있는 놈 나오면
분모에 있는 n은 제곱근을 만들러 가고 분자에 있는 m은 지수로 갑니다. 알았음? 분모가 몇 제곱근? 그걸 나타낸다. 분자는 그대로 지수. 알았니? 알았니? 우준아 알았니? 예. 그래서 아까 그 18번이나 21번 같은 문제 전부 다 지금과 같은 원리로 지수를 바꾸면 가장 심플하게 풀려요. 그 풀이가 훨씬 빠를 거야. 그래서 지수를 바꾸라는 게 이거 쓰라는 얘기야 이거. 그 바꾸고 나서 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녀석들이 또 같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알았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가냐면 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는 놈을 또 쓰러 가는데 아까 했던 거 A의 N승에다가 A의 M승을 곱하면 A의 N 플러스 M승이 돼요. 그때 그 NM을 이제는 정수에서도 유리수에서도 실수에서도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정수에서는 NM 똑같이 갑니다. 유리수에서는 RS로 갑니다. 그래서 실수에서는 XY로 가서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현상이 가능하냐면 A의 루트 2승과 A의 뭐 1-루트 3승을 곱해주세요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돼. 알았니? 이런 연산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법칙. 곱하기를 해봤으니 나누기도 해봐야 될 거고 나눌 때에는 빼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때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 배웠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을 거야. 언제? n이 더 크면 똑같으면. 근데 똑같은 거 이제 설명할 필요 없어. 없지. 왜? 똑같으면 빼면 0승이니까 1인 거야. 그때는 0승을 몰랐고 이제는 아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왜 갑자기 분수가 되지? m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냥 n 빼기 m을 하면 음수거든. 그래서 큰 것 빼기 작은 거를 바꿔준 다음에 역수를 미리 만들어 둔 거야. 왜? 음수승이 될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어 라고만 얘기했고 지금은 설명이 가능해진 거고. 알았냐? 그래서 막 세 가지로 나눠서 x가 클 때 y가 클 때 나눠서 풀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진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대신에 이제 지수에 루트도 들어가고 해서 좀 지저분해진 것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요게 이제 지수 법칙입니다. 자, 대신에 법칙, 항상 성립하는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은 양수란 조건을 따라 다녀줘야 돼요. 왜? 이제 XY가 유리수가 될 수 있어. 2분의 1승 같은 거. 2분의 1승의 의미는 루트를 의미하고 루트는 허수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A나 B, 밑은 양수로만 잡아주는 겁니다. 음수일 때는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외가 등장하거든. 허수니까. 그래서 그 허수를 안 만들려고 양수라고 약속을 항상 따라다닐 거다. 알았냐?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 몇 개를 쫙 풀어오시는 게 당신들의 숙제인데 오늘 거의 설명을 못한 상황이라 조교쌤한테 좀 설명을 맡길 거예요. 알았죠? 설명을 맡긴다기보다 너희들이 풀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숙제 우리가 월토지 토요일까지니까 53번까지만 갈게요. 알았죠? 53번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 50번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다른 것들은 너네가 이제 지수 법칙, 뭐 곱셈 공식 등등등을 이용하는 거라서 조교쌤 너희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조교쌤한테 질문하면서 오늘 숙제 풀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뭐 가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숙제 푼 거 나머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는 좀 풀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요거 좀 가려고. 자, 거기 들어봐. 자, 이거 풀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루트 씌우고 있어.
그래서 풀게 된 게 A의 x승은 루트이겠네요 해서 쪽쪽 집어넣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훨씬 복잡해. A의 2x승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하러 2라는 정수를 루트 2로 만들겠니? 그래서 방법은 값을 구하고자 하는 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심플하고 그 식을 2의 x승을 넣을 수 있게 바꿔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배할 때 분자는 그러면 A의 2x는 다 넣을 수 있잖아. 2, 4, 마이너스 승, 2의 역수. 알았니? 그럼 답은 2분의 9하고 끝나는 거야. 훨씬 간단하죠? 루트 같은 거 안 따라다니고. 알았죠? 그래서 이런 꼴로 물어보면은 항상 분모 분자의 몇 배? A의 x승 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풀이.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건너뛴 46번 같은 거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푸는 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래. 방법은 제곱을 하면은 1승 1승이 나오는 거야. 물론 뒤에 뭔가가 붙은 상태로. 그럼 이걸 찾아. 그럼 이걸 찾고 나면은 다시 한번 얘를 전체 제곱하면 또 2승 2승 나올 거다. 곱셈 공식이죠. 정확하게 곱셈 공식의 변형. 그걸 이용해서 뭔가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변형 등등등 이용해서 답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풀 수 있고 요 지수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 이유. 다음 단원인 로그가 문제야. 로그는 지수를 가지고 만든 개념입니다. 지수가 흔들리면 로그는 아예 못해.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유형 11번부터 뺀 이유는 유형 11번부터는 사실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너네 못 풀어. 알았어요? 풀 수 있더라도 좀 이상하게 풀어오거나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누적 숙제로 가고 다음 시간에 로그를 가르칠 때 거기서부터 좀 제대로 공부합시다. 오늘 배우는 지수는 사실 뭐만 기억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 이게 다야 사실은. 오늘 배운 게 딱 하나만 핵심을 잡아보자 하면 저게 다야. 새로운 지수. 저 가지고 새로운 지수에 대한 연산에 좀 익숙해지기. 예전에는 이게 2승과 3승일 때만 했지만 이제는 2승과 마이너스 3승. 뭐 1 플러스 루트 2승과 루트 2승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거에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번 단원 끝. 알았지?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